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들에서 원서 읽기에 관해 다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면 유독 나도 원서 정말 읽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我听说优秀的人更倾向于做高耗能的事儿. 제가 생각했을 때 원서 읽기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원서 읽기를 훈련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원서 읽기는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언어적으로 우수해질 수 있는 공부법이자 좋은 취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虽然我觉得读汉语书对学习语言的我们来说呢，要跨越的门槛实在是很高的，但是我们要坚持，要相信你们的底气，让我们找到读书的正能量吧。好，那么我们先来谈谈读汉语书有哪些好处和帮助.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요. 원서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가지만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언어 공부를 이해하게 된다입니다. 중국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즐거움을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그 언어 공부가 뭔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일까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네이버 사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맥락을 헤아리면서 내가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어 공부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텍스트 속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어 해석이든 문장 해석이든 사전적 의미에 갇혀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예전에 제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정말 공감이 가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군대에서 두꺼운 영어 원서를 달달달달 외울 만큼 이해하고 나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알겠죠? 수많은 맥락을 이해하면서 내가 그게 해석이 가능해질 때 언어 실력은 폭발적으로 는다고 생각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단어장 하나를 통으로 암기하는 것과 원서 한 권을 제대로 완독하는 것, 이 둘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후자가 언어학습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어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 첫 번째는 언어 공부가 무엇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장력이 향상됨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원서 읽기는 결국 문장력을 기르는 최적의 학습 방법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원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문장 구조들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격탄을 맞게 돼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한 페이지만 봐도 15문장 정도를 봐요. 중국어 문장은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15문장이 각각 하나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15문장 해석의 효과는 30문장 해석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새로운 단어일 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일 뿐, 웬만한 문장은 정말 계속 보다 보면은 만만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어떤 독해든지 정말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원서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 세 번째를 얘기를 해보자면 현지 뉘앙스를 학습하게 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습이에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 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24시간 나랑 중국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어학연수나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 저는 그냥 공부하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서를 읽음으로써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글은 어쨌거나 입으로 하는 말들을 문어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도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겠거니 보다 보니까 뉘앙스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는 원서를 읽음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텍스트를 보면서 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도 가까워질 수는 있는 거죠. 그쵸? 네, 여기까지 제가 원서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이 밖에도 참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재미를 붙이는 순간 정말 재밌어져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책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책의 리스트를 조금 말씀해드리면서 중국 원서의 베스트셀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원서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초급자에게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원서를 입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구석 중국어 카페에도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원서 입문하신 분들께 책의 리스트를 말씀해드리면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고르신 책들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동화책이나 그림책 아무거나 쉬운 거, 쉬워 보이는 거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부동의 1위, 小王子 어린 왕자 번역서입니다. 지금도 입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 책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欢迎来到 위왕商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리보님께서, 지금은 닉네임이 바뀌셨지만 하리보님께서 이 책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아 보였어요. 사파도 되게 귀엽고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도 적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가가 쓴 다른 책들도 있는데 되게 사파가 귀엽고 뭐 좀 아기자기하달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레벨을 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生活需要仪式感. 이 책도 참 인기 많죠. 자기계발서, 에세이. 조금 레벨을 업 해보자면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生活需要仪式感,人间值得, 뭐 사하라의 故事. 이 책도 많이 읽으시던데요. 그리고 제가 5월 원서 입문 도서로 선정한 认知觉醒. 이 책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제 원서 입문 수업으로 이 책을 읽으시든 아니면 따로 읽으시든 어쨌거나 이 책은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금 더 레벨을 업 해보자면,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레벨을 업 해보자면 재밌게 본 드라마의 원서, 여기에도 부동의 도서 想见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我不喜欢这世界,我只喜欢你, 이 원서도 많이들 읽어주시던데 지금은 조금 읽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 문학이나 장편 소설들로 넘어가겠죠. 고급 단계겠네요. 뭐 活着,第七天,许三观卖血记,文成,围城,信任,解忧杂货店,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의 베스트셀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다 했잖아요. 도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책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의 컨텐츠들,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의 리스트를 리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제가 밑에 링크도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2년 2022년도 读书榜单이라고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2022년도의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중국에요, 여러분. 2022년도에 페미니즘에 관한 도서 컨텐츠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始于极限이라는 책이 올라가 있네요. 이 작가 중국인들에게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저 중국 친구가 이 작가랑 이 팬분들이 같이 대화한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비혼주의자로 알고 있고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看不见的女性 이런 식으로 좀 페미니즘 관련한 도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중국 원슈만도 또 따로 볼 수 있고요. 뭐 소설류, 비소설류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책, 그냥 읽고 싶은 책, 좀 끌리는 책, 표지가 예쁜 책 이걸 골라서 읽으시는 게 제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원서 읽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강추드리는 중국어 취미이자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겁내지 마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방준이었습니다.